앞서 이제 여러 가지 피해 실태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이제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걸 좀 개선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이 매립장, 소각장을 많이 하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신규로 운영하는 매립장 같은 경우는 순이익률이 적게 잡아도 5, 6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억 매출이면 50억이 순이익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순이익률이 5, 60% 나오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최근에 또 많이 추진되는데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단기 순이익률이 20, 30% 그러니까 100억 매출이면 20억, 30억이 순이익입니다. 이런 순이익률이 나오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뭐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이 큰 돈이 되는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가 정책으로 이걸 제대로 좀 관리하지 않는 사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태영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대기업들과 사모펀드들까지 지금 여기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매립장, 소각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 세금으로 다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사후 관리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매립이 끝나면 돈이 안 됩니다. 매립을 할 때는 돈을 벌지만 매립이 끝나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업체들이 사후 관리를 잘 못하면 그러면 그걸 결국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복구를 하거나 사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소각장을 운영해서 돈을 번 건 민간 업체들인데 이게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는 정부가 돈을 들여서 조사도 하고 대책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민간 기업들이 버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 공공이 떠안게 되는 그러니까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보고 이익은 민간 업체가 가져가고 사후 관리는 결국 공공이 떠안게 되는 이런 아주 기막힌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돈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령 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만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해봐야 적자인데 그 안에 매립장 하나만 인허가 받으면 그걸로 산업단지로 생긴 적자를 다 보전하고 수백억 대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지금 딱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는 제가 고령에 가보니까 고령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산업단지로 발생한 적자를 다 매립장으로 메꾸고도 남는 수백억이 남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돈이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인허가 받으려고 주민들 돈으로 이렇게 회유하는 게 너무 심합니다. 제가 최근에 충남의 어느 한 매립장 추진 지역의 이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주민들한테 동의서에 사인만 해주면 가구당 4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지금 업체가 다니면서 동네가 완전히 깨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과거에 뭐 몇백만 원 수준이었다면 지금 몇천만 원 수준까지 뭐 하고 그게 그냥 이게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사람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포섭하듯이 하니까 지역 마을 공동체 자체가 농촌 마을 공동체 자체가 위협받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이라는 이 사업 역량 자체가 이게 민간 기업이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공공이 좀 책임지는 게 맞고 특히 생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데 왜 산업 폐기물은 민간 기업이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로 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이제부터는 공공이 하는 걸로 하자. 그래도 기존의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민간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미 인허가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 민간 기업은 못하고 공공성이 있는 주체만 하도록 하자. 그게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됐든 아니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뭐 공사나 공단이 됐든 출자 출연기관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최근에 충청남도가 아마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이 충남이 지금 매립장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충청남도가 폐기물 관리 공사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자체 산하의 폐기물 관리 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매립장을 하는 걸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도 비슷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지자체들도 이게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국가의 법률로 정비가 돼야지 이게 개별 지자체가
공사를 설립해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 기업들은 계속 또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신규 매립장이나 소각장부터 좀 이 공공성이 있는 주체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미 허가받은 매립장, 소각장 인허가 업체들이 그런 공공이 세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들이 나왔지만 63페이지에 산업 폐기물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뭐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차원까지 생활 폐기물처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권역을 나눠 가지고 그 권역 안에서 발생한 산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은 그 권역 안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권역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경북 지역이 워낙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많고 지금도 신설, 증설이 가장 많이 추진되는 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북입니다. 경북은 지금 전국 14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중에 이미 3개가 있는데 근데 안동이나 뭐 여기저기서 신설 또는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 법원으로 간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대구고등법원에서 부산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보면 이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처리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고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법원은 사건이 돼가지고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법원으로 온 경우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도 지적한 것처럼 이 폐기물이라는 건 결국에는 근거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에도 좀 권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한다라는 원칙하고 맞춰 보면은 결국 환경부가 이 좀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서 이 매립장, 소각장 운영 주체를 좀 제한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부가 권역별로 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면서 좀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도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생활 폐기물 시설은 주민 감시가 가능한데 산업 폐기물 시설은 사유지란 이유로 매립장, 소각장이 들어서면 접근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뭐 거기까지 앞까지 갔다가 못 가고 돌아 나온 적들이 많고요. 매립장 같은 경우는 다 펜스를 쳐가지고 안에가 잘 보이지도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 감시를 최소한 생활 폐기물 시설 정도로는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후 관리도 지금 민간 기업들에게 다 맡겨놓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주문진 같은 경우는 뭐 인허가 받으면 조 단위의 순이익을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간 기업들에게 이렇게 과도한 이익을 누리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좀 어떤 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이 산업 폐기물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거나 안전하게 사후 관리하는 용도로 쓰는 게 맞지. 지금처럼 민간 기업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다 챙겨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영향 평가 제도 너무 문제가 많은데 환경영향 평가 제도를 좀 전반적으로 손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본안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업체들이 환경영향 평가 대상 규모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인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각이든 매립이든. 그러면서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산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전북 같은 경우도 의료 폐기물 소각장 추진업체가 하루 48톤으로 신청을 한 건데 50톤이 넘어가면은 전라북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하루 48톤 소각하는 걸로 지금 인허가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모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대우를 정하는 것은 업체들이 너무 이걸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산업 폐기물, 지정 폐기물 매립장 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좀 환경영향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기존에 이미 들어선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라든지 주민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할 점들이 많은데요. 그런 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또 국회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